자, 지금 메이저리그 순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R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R중이 지금 약한 팀들이라 가지고 뭐 크게 화이트삭스가 1위를 하는 게 주목을 못 받고 있긴 한데, 화이트삭스 자체가 지금 전력을 뜯어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드시리즈를 가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봐도 지금 월드시리즈 우승 배당률이거든요. 1위가 다저스, 2위가 휴스턴이고 3등이 화이트삭스니까 뭐 현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 팀이 월드시리즈에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요렇게 지금 강팀이 된 거에는 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16, 2017 시즌 사이에 있었던 정말로 중요했던 트레이드 3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 트레이드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2016 시즌까지 화이트삭스는 R 중에 정말 만년 애매한 팀이었어요. 이 팀이 마켓 사이즈부터 좀 애매합니다. 빅마켓 팀들처럼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팀은 아닌데, 그렇다고 시카고가 연고지니까 또 스몰 마켓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한번 리빌딩을 딱 해가지고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화이트삭스는 리빌딩을 안 하고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 계속 리툴링을 선택을 합니다. 확 갈아엎는 거 말고 조금씩 고쳐서 우리는 팀 성적을 만들겠다, 그런 전략을 쭉 고수를 했었어요. 애매한 무브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좀 성적도 계속 애매하게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뭐 팬들도 많이 떠나가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2016년도까지 8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 시즌 끝나고 팀의 이런 노선을 뒤집고 확 리빌딩으로 딱 기울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이제 리빌딩의 결과물이 2021년 5, 6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좀 터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화이트삭스는 2016년에 한번 쇼부를 보려고 했어요. 요게 6월달에 순위표입니다. 지구 1위랑 2게임 차니까 시즌 초반에, 그리고 워낙 잘 나갔으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딱 한 거예요. 그때 나온 트레이드가 바로 요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트레이드인데, 제임스 실즈를 데리고 오면서 페타주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화이트삭스의 원투펀치가 크리스 세일이랑 호세 퀸타나였거든요. 가장 강한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한 명이 받쳐주면 요 2게임 차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봐서 데려온 선수가 제임스 실즈였는데, 그 대가가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였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날리고 결국 실즈는 어떻게 됐냐, 22번 선발을 나와서 6.77의 평균 자책점, 마이너스 1.8의 WAR을 기록을 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폭망을 했습니다. 진짜로 폭망을 했고, 그래서 시즌 최종 성적은 4위, 5할 승률도 못했고 또 애매한 성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2016 시즌에 살짝 승부를 딱 걸어봤어요. 완전 폭망을 하고 나니까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바로 리빌딩으로 작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S급 스타들이 여러 명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화이트삭스 자체가 리빌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팀이었어요. 당시 화이트삭스 WAR 탑3 선수들인데 올스타급 선수가 3명이 한 팀에 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대단한 선수들이 다 염가의 팀 프렌들리한 계약으로 묶여있던 선수들입니다. 젊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싼 계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셋 다 트레이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었어요. 요 2016 시즌이 끝나고 나서 화이트삭스는 요 세 선수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첫 타자가 바로 크리스 세일 선수예요. 이미 리그 최고의 탈삼진 머신이고 자완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에 화이트삭스 구단과 세일의 관계는 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바로 요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 애덤 라로시 선수인데, 스프링 캠프 기간에 아들을 계속 클럽하우스에 동행을 시킨 거였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간섭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었고, 라로시도 계약 때 구두로 요렇게 하겠다는 거를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로시는 계속 이 아들이랑 같이 클럽하우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 켄 윌리엄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사장이 여기에 이제 제동을 건 거였어요. 자녀를 경기장에 들여오는 비중을 줄여달라.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환영이지만 그것이 매일은 될 필요는 없다. 이 나라에 아이를 데려오는 직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장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갈등이
단순히 선수 개인과 사장의 갈등이 아니라 선수단과 구단의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팀 내 최고 스타였던 세일은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F로 시작하는 거친 욕설까지 사장한테 했다. 그러니까 선수가 사장한테 막 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맞선 거니까 거의 세일과 구단의 관계는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본 거죠. 애덤 라로시는 아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럼 꺼져 나 은퇴할 거야 해서 바로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세일 선수는 이미 뭐 구단과는 갈등 관계에 있던 선수였는데 요 갈등에 세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7월에 화이트삭스에서 스로우백 저지라고 레트로 유니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식하게 생겼죠. 여기 카라가 있는 요런 유니폼이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구단 마케팅 차원에서 입고 경기를 하는 날을 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일이 저거 불편하다 우리 못 입는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구단에서는 아니 뭔 소리야 입어 이렇게 해서 당시 세일의 반응이 어땠냐, 이게 정말 대박이었는데 가위로 이 저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날 세일은 등판 취소가 되고 화이트삭스도 이 유니폼을 결국은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구단과 완전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가 된 거죠. 당연히 요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세일이 잘못했죠. 이렇게 이걸 뭐 구단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거는 분명히 세일이 잘못한 거긴 한데 당시 화이트삭스 팀 자체가 워낙 여론이 안 좋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무브들이 계속 실패를 하고 하니까 화이트삭스 구단 자체의 여론이 좋지도 않았고 세일은 그 중에서 압도적인 에이스였으니까 사실 팬들도 세일 편을 많이 들어주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이런 사건까지 있었고 약팀에서 이런 압도적인 에이스가 있으니까 시즌 끝나고 당연히 뭐 트레이드 루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세일 트레이드의 상대가 발표가 되는데 당시 최고 전력을 가지고도 특급 에이스가 없어서 대권에 좀 한 발 모자랐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대상이 됐고 당시 트레이드 카드를 보면 4대1 트레이드였는데 요한 몬카다와 마이클 코펙 선수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합니다. 이게 진짜 블록버스터급 딜이었던 게 몬카다는 당시 전미 1위급 유망주였고 마이클 코펙도 마이너리그에서 거의 제일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였거든요. 이 두 선수가 패키지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던, 몬카다랑 코펙이 같이 나가? 이런 반응도 있었던 반면에 당연히 리그 최고 에이스인 세일을 데려오려면 당연히 저 정도는 줘야지 뭐 이런 의견이 비등비등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MLB 파이프라인의 유망주 랭킹인데 요거는 뭐 이적 직후에 나온 거긴 하지만 몬카다 선수가 전체 유망주 랭킹 1위였었습니다. 보스턴의 탑2 유망주가 몬카다, 베닌텐디 요 두 선수였어요. 원래는 그리고 화이트삭스에서 베닌텐디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거부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몬카다를 가져가라. 어차피 몬카다, 베닌텐디 둘 중 하나는 나갔어야 성사되는 딜이었으니까요. 실링 자체는 몬카다가 훨씬 높은 선수였어요. 운동신경도 좋고 파워도 훨씬 더 좋고 그런 선수였는데 마이너리그 레벨에서도 몬카다는 삼진이 워낙에 많았어요. 삼진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링은 굉장히 높은데 플로어는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었고 2016년에 잠시 메이저리그에 올라왔는데 19타수에 12삼진을 당했습니다. 요걸로 선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진이 너무 많은 선수였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수다 그런 평가가 많아서 터지면 크게 터지겠지만 안 터질 확률도 다분한 선수다 이런 평가 때문에 몬카다를 내보냈고 화이트삭스는 이제 가능성을 믿고 몬카다를 받은 건데 어쨌든 요 선수가 뭐 결국에는 주전급으로 잘 자리를 잡았죠. 지금도 뭐 충분히 잘하고 있는 선수지만 더 터질 수 있는 포텐이 있다고 봐요. 40홈런에 20도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갔던 마이클 코펙 선수도 그 전에도 파이어블러로 유명했고 화이트삭스에서 무려 110마일을 빠른 볼을 던져가지고 유명해진 선수였어요. 물론 마운드에서 던진 건 아닙니다. 두세 발자국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던졌던 구속이 110마일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거의 해외 토픽으로 소개가 되고 그랬었어요. 에이스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를 받던 선수였었고 올해는 불펜에 완전 자리를 잡았죠. 59이닝 동안 87개의 삼진을 잡았으니까 구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수고 리그를 압도하는 마무리 혹은 프런트 라이너급 선발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선수였으니까 이 선수들을 내줘야 될 만큼 보스턴은 간절했던 팀이었어요. 2016년에도 보스턴이 지구 1위를 했는데 이때 팀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던 팀이었거든요. 30홈런 타자만 3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20홈런 타자가 2명이었고 두 자릿수 홈런을 친 선수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선이 정말 완벽했고 선발 로테이션도 나쁘지 않았어요. 데이비 프라이스 선수, 릭 포셀로 선수, 당시 뭐 스티븐 라이트 선수도 있었고 로테이션도 나쁘지 않았는데 확고한 에이스가 없어서
2016년에 지구승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광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 보스턴 팬들도 아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할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던 차에 유망주 소비 전문가죠, 데이브 돔브러스키 단장이 빅딜을 해가지고 크리스 세일을 딱 데리고 온 겁니다. 세일이 오면서 이제 거의 리그에서 최강팀이 됐고, 실제로 요 트레이드 직후에 라이벌 팀인 양키스의 브라이언 캐시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야구계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됐다, 그만큼 압도적인 팀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이렇게 세일을 영입했던 보스턴은 2018 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으니까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도 뭐 유망주 잘 건졌고, 보스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성공한 트레이드였던 거죠. 요 트레이드가 2016년 12월 6일 날 있었던 트레이드인데, 12월 7일 날 또 다른 트레이드가 딱 터집니다. 이번 주인공은 타자였던 애덤 이튼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리그 대표의 호타준족 외야수였죠. 트레이드 전에 2015-2016 시즌 2시즌 동안 WAR을 거의 도합 10 가까이 찍었던 선수니까, 연평균 5 정도를 찍었던 선수니까 올스타급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진짜 대박이었던 게 38밀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가치로는 뭐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였던 거죠. 화이트삭스가 지올리토를 포함한 3명의 유망주를 받고 이튼을 내줬다, 워싱턴 내셔널스에. 트레이드 칩을 보면 루카스 지올리토, 헤이날드 로페즈, 데인 더닝 3대1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루카스 지올리토 선수였어요. 당시 워싱턴 팀 내 1위 유망주였고, 전미에서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투수 유망주였으니까, 최고 구속 100마일까지 뿌리는 강속구 투수에 이 선수가 진짜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진짜 어린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트리플 A까지 씹어먹고 메이저리그 맛까지 본 선수였어요. 사실상 바로 메이저리그에 데려와서 쓰면 되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튼을 위해서 딱 선뜻 내준 거죠. 같이 온 이제 헤이날드 로페스 선수도 탑 100급 유망주로서 당시 뭐 20대 초반인데 벌써 트리플 A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데인 더닝 선수도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한국계 선수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미국인인 이제 하프 코리안인데, 단순히 한국 피를 가진 것 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 또 KBO 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한국 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WBC를 하게 되면 이 선수가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많이 가는 선수인데, 지금 텍사스에서 이미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했으면 보스턴 레드삭스도 크리스 세일을 영입해서 우승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을 했잖아요. 뭐 워싱턴도 애덤 이튼을 영입해서 결국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튼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적 후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정말로 치명적인 부상이잖아요. 올스타급 외야수를 기대를 했는데 그만한 성적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애덤 이튼 선수의 WAR이 이적 전 2년간 9.8, 연평균 5를 찍는 올스타급 외야수였는데, 이적 후에 4년간 4.3을 찍었으니까 아무리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어도, 그리고 싸게 쓰기는 했어도 요 트레이드를 성공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이틀 동안 무려 7명의 유망주를 받아오게 됩니다. 2건의 트레이드로. 화이트삭스 팀 내 유망주 순이거든요. 몬카다 이번 트레이드로 왔죠. 지올리토 이번 트레이드, 코펙 이번 트레이드, 로페즈 이번 트레이드, 그리고 바사베 이번 트레이드, 더닝 이번 트레이드. 이틀 동안 7명의 유망주를 가지고 왔는데 6명이 팀 내 탑 10 유망주 안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황폐한 팜에서 가장 좋은 팜으로 올라갔으니까 진짜 파격적인 변화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 트레이드 칩 하나가 남았었죠. 호세 퀸타나 선수였는데, 뭐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에이스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게 2016 시즌까지 4시즌 연속으로 200이닝 이상 3점대 평균 자책점을 4년 연속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특급 에이스였던 선수인데, 물론 크리스 세일에 좀 가려진 면도 있지만 정말 모든 팀이 탐낼 만한 선수였어요. 거기다가 싼 계약으로 묶여 있으니까 2017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됩니다. 트레이드 상대는 직전에 염소의 저주를 깼던 시카고 컵스였어요. 컵스는 사실 염소의 저주를 풀었던 2016 시즌에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을 데려오기 위해서 글레이버 토레스를 포함해서 유망주 4명을 내줍니다. 당시 팀 내 1위 유망주를 포함해서. 야, 이거 컵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체프먼 대단한 선수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펜 투수인데, 불펜 투수 데려오려고 탑 유망주 포함해서 4명을 줬다고? 이거 양키스가 너무 장사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결국 체프먼이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트레이드는 컵스한테도 신의 한 수가 됐던 트레이드인데,
2017년에도 7월에 똑같은 무브를 합니다. 이번에도 작년이랑 똑같은 4대1 트레이드였어요. 채포먼을 데려올 당시에 팀 내 1위 타자 유망주였던 글레이버 토레스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킨타나를 데려올 때도 팀 내 1위 유망주였던 일로이 히메네즈 선수를 내줍니다. 특히 히메네즈 선수는 파워툴이 좋고 타격 재능에 있어서만큼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니까 이 선수 메이저리그 오면 팀 공격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여서 이 선수를 받아온 거는 화이트삭스도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거기에다가 강속구 투수였던 딜런 시즈를 받았으니까 컵스로서는 작년에 좀 과감한 트레이드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 7월에도 똑같이 과감한 트레이드를 한 거고, 화이트삭스로서는 좀 고점에 있을 때 잘 팔아 넘긴 거다, 그런 평가였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도 윈윈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퀸타나 선수가 이적 전에 4년 연속으로 200이닝 이상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적 후에는 단 한 번도 그 성적을 찍지를 못합니다. 확연하죠. 화이트삭스에 있을 때 이랬던 선수가 컵스로 넘어가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좀 결론적으로는 컵스가 패배한 트레이드가 된 거죠. 총 3건의 트레이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리스 세일, 애덤 미튼, 그리고 호세 퀸타나. 요 3건의 트레이드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팀 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게 당시 이제 화이트삭스 팀 내 팜 랭킹 순인데, 일로이 히메네즈 트레이드를 데렸고, 코펙, 시즈 트레이드로, 더닝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바사베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선수. 탑 10 중에 5명이 요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선수고, 정말로 놀라운 게 요한 몽카다, 헤이날도 로페즈, 루카스 지올리토는 이미 메이저리그로 승격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3명을 승격시키고도 탑 10 중에 5명이 팜의 핵심 선수로 남아있었던 거니까 3명의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저 엄청나게 팀의 근본을 쌓았던 거죠. 결국 이때 데려온 선수들을 총 정리해서 보면 크리스 세일, 애덤 민튼, 호세 퀸타나를 팔아가지고 사실상 팀을 재탄생시켰다. 팀의 코어가 되는 타자 투수들을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팀이 완전 환골탈태가 됐고, 몽카다 팀 내 핵심 타자죠. 마이클 코펙 핵심 불펜 투수고, 루카스 지올리토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에이스고, 헤이날도 로페즈 선수, 이 선수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가진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고, 데인 더닝 선수는 랜스 린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데 쓰였고, 랜스 린 선수 지금 어마어마한 리그 초특급 에이스가 됐잖아요. 일로이 히메네즈 역시 핵심 타자고, 딜런 시즈 역시 에이스급 투수로 성장을 했고, 그야말로 팀을 재탄생시킨 3건의 트레이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원래 호세 어브레이오라는 기존 코어이자 정신적 지주가 버티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루이스 로버트, 팀 앤더슨 같은 자체 생산 유망주, 거기에다 야스마니 그랜달 같은 좀 적재적소의 준척급 FA가 합류를 하면서 지금의 화이트삭스가 되지 않았나. 결국 리툴링만 하던 팀이 리그 최강팀 중 하나가 된 원동력은 요 3명의 슈퍼스타들을 트레이드 시킨 결과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